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의 특임 교수로 있는 김용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회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모두 다 소개드릴 수는 없고 이 학술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반기에 1회 그리고 후반기에 1회 매년 이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데 전반기에는 주로 현안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는 파퓰리즘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는 주로 신진학자들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윤보선 대통령의 이제 정치적인 행적을 따라서 시대를 재조명하는 그러한 학술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회의는 1970년대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 4년 전에 이미 1960년대 한일회담 반대라든지 또 삼성개헌 반대라든지 1963년 대통령 선거라든지 1967년 대통령 선거 이런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총서 1호로 윤보선과 1960년대 정치라는 단행본을 이미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재작년에 주로 1950년대 한국 정치와 윤보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때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을 해서 지금 정윤재 연구위원께서 총서 2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는 이제 1970년대에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윤보선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을 재조명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신학적 관점에서 윤보선 대통령의 국가관, 특히 이제 새로운 학술 용어라고 할까 신학적 용어로서 이제 신부적 국가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김정혜 박사께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치학적 관점에서 윤보선 대통령의 1970년대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발표는 이미 소개한 대로 성공회대 김영철 교수가 맡아주시겠고 토론은 서강대 전재호 박사와 서울대 서희경 박사가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25분을 해주시고 토론도 1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김 교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철입니다. 먼저 굉장히 부족한 글을 발표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조금 더 긴 호흡을 갖고 깊은 고민 속에서 글을 좀 작성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1970년대 독재운동 과정에서 제아의 역할들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과 그리고 제아가 했던 역할들에 대해서 하나의 단상을 좀 발표하는 이러한 글이 돼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가졌던 문제의식 그리고 또 제가 봤던 70년대 반독재 운동 속에서 제아가 어떠한 역할을 했고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70년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제아의 역할을 이제 좀 조명하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원래는 제가 제안받기로는 이제 윤보선 전 대통령
장관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루려고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능력 부족으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야의 역할에 대해 좀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제 하에서 좀 보려고 했고요. 그 1960년대부터 제야라는 개념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제야의 운동은 지식인과 이제 학생을 중심으로 한 운동이었다라는 점이었지만 1970년대에서는 부문 운동이 활성화되어지면서 이러한 지식인과 학생 위주의 운동이 아닌 보다 더 다양한 영역의 지식인들 또 법조인들, 학계 그리고 종교인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운동들의 연합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눈여겨보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합운동이 이후 80년대에 한국의 민주화를 이끄는 주요한 동력이 됐다라는 점에서 제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제야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그 관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굉장히 광의적인 입장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학생이라든가 기층 민중 세력이라고 하는 노동, 농민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회 세력들의 어떤 연합의 형태를 제야라고 이제 지칭하는 그러한 광의의 정의가 있다면, 좁은 의미에서는 학생이나 노동 및 농민 등 기층 민중 세력을 제외한 제세력을 제야로 좀 지칭하는 그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제 연구는 바로 이제 후자 좀 협의회 또는 좁은 의미의 관점에서 제야를 좀 정의하고 제야 운동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70년대 이제 제야는 학생과 더불어서 이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즉 제야는 이제 학생 운동이 위축기에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고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주도와 대중화와 더불어서 또 하나 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조직적 운동으로서의 상설 조직체 그리고 연대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장을 좀 보면 이거는 이제 주로 제야가 어떻게 등장했고 60년대 뭐 후반부터 뭐 중반이죠. 한일 협정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적인 어떠한 개관을 좀 정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연합운동의 주체로서의 또는 역할을 담당한 제야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각각의 사건들 그리고 또 그들이 노력했던 전국적 또는 조직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제야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64년, 65년 박정희 정부의 한일 협정에 대한 반대, 즉 6.3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제야의 어떤 역할들이 사회 운동 속에서 보여졌다. 또 민주화 운동으로서 반독재 운동으로서 위상을 갖게 됐다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제 제야의 어떤 운동의 주요한 쟁점은 민주화나 민주회복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한일 협정이라는 민족주의적인 갈등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관점 속에서 이러한 제야의 어떤 활동들이 천착해 있었고 이루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1969년 즉 60년대 말 가서 박정희의 삼성개헌이 추진되자 제야는 이제 비로소 민주화를 위한 반독재 투쟁을 이제 이끌게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9년 박정희 정부가 장기 집권을 위한 삼성개헌을 추진하자 제야는 제도권 야당인 신민당과 함께 정치권과 연대를 통해서 삼성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주도하고 연대 투쟁을 이끌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60년대 말의 어떠한 그 계기가 1971년 전국적인 또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한층 성숙된 그러한 그 제야 운동으로서의 위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라는 국민협의회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즉 4월 대통령 선거와 5월 총선을 앞두고 쉽게 공정한 선거를 위한 그리고 자유로운 선거를 위한 그러한 운동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 조직의 특징은 기존의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조금 발전해서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이념적 성격과 민주화 운동의 지도 조직이기보다 그 청년 학생 운동과 대중을 매개하는 조직이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문 운동들의 연결점의 어떠한 성격으로서 조직된 것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후에 부정선거 규탄성명이라든가 민주수호 운동을 벌였고,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점 그리고 정치적인 한계를 갖다가 사회에 공표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후 이제 대선 결과가 이제 박정희 후보의 신승으로 끝나게 됐고요. 이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부는 자신들의 어떤 정당성의 위기를 느끼게 됐고,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유신 체제를 이제 선언하게 되고, 유신 체제가 이제 들어서게 됐습니다. 유신 체제의 등장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삭제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신 체제 하에 제야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제 영구 집권 체제 구축과 폭력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타개하고자 유신 헌법을 선포했고, 그 결과 국민 투표를 통해서 통과가 됩니다. 이후에 이제 한 1년 채 안 되지만 위축기가 제야 운동의 어떤 위축기가 좀 진행됐었고요. 그러나 이제 1973년 12월에 제야는 이제 헌법 개정 청원 운동 본부를 구성하고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많은 제야 인사들이 참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가운데 윤보선 전 대통령도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학생운동은 전국적 투쟁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전국 민주청년 학생촌연맹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청학년은 이제 전국적인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그 목적의식적 투쟁을 조직했고요. 그 과정에서 또 박정희 정부의 강력한 탄압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이제 나타난 것이 1974년 1월 그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되고, 또 연이어서 4월에 긴급조치 4호가 이제 발표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학생운동과 제야운동이 위축이 됐는데, 이러한 위축되는 과정에서도 제야운동은 지속적으로 유신 반대 운동을 갖다가 진행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추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천학년 사건 이후에 이제 다시 1호와 4호가 해제되자 제야도 이제 민주질서 회복, 유신헌법 개정, 언론기본법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결의했고, 각계의 움직임은 국민회의 출범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국민회의 민주회복 국민선언이 이제 발표되고요. 이러한 민주회복 국민회의가 이제 결성됨으로 인해서 보다 더 안정된 그리고 조직화된 그 반유신 투쟁이 이제 지속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윤보선, 김영삼, 양일 등 정치인들도 참여했다라는 점이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후에 제야와 정치인의 어떠한 계속적인 연합 그리고 또 연합의 해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복되어져서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75년, 76년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제야의 어떠한 연합 운동과 반독재 운동이 이제 지속되는 과정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사건은 바로 1977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1977년과 78년, 79년을 눈여겨봐야 되냐 하면,
기존까지의 제야 운동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주로 이제 지식인층 그리고 학계, 법조계, 종교계 이러한 시민사회에서의 명망가 그룹이 이제 주요한 그 동력이었다라고 할 때 77년 이후에 79년까지의 그러한 그 제야 운동의 모습은 그러한 그 명망가 중심이 아닌 기층 민중과의 연대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운동으로의 전환이 보여졌다라는 점에서 77년과 78년, 79년 운동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그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좀 제야가 주요하게 했던 역할이 바로 반독재 운동에 있어서 지역적이고 협소한 그러한 사회운동의 틀을 벗어나서 학생과 정치권과 그리고 민중운동의 어떠한 고리 역할, 연대의 고리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점에서 제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그 제야 운동의 역할이 80년대에 와서 한국의 민주화, 즉 유월항쟁을 이끄는 국민운동본부의 어떠한 하나의 그 모델이 됐고, 그 국민운동본부에 의한 그 유월항쟁이 한국의 민주화를 이끄는데 굉장히 기여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어떠한 특징 부분에 대해서는 60년대와 70년대를 좀 비교를 했습니다. 주요하게 이제 얘기되어지는 부분은 바로 조직적인 수준에서 조금 더 발전된 70년대의 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대를 통한 운동이었다라는 점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시적인 투쟁위원회 사안에 따른 투쟁위원회가 아니라 상설 조직체를 조직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통해서 투쟁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조직체들이 대중성을 넓히기 위해서 운동의 지향을 공유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제야 운동의 역할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째는 제야 세력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대중성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운동에 대해 운동 세력들의 어떤 도덕성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도덕성에 기초한 운동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성은 바로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였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제야운동은 다양한 부문운동과 민중운동의 연대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윤보선, 김대중 등 제도권 밖의 정치권 인사들의 참여로 인해 제도권 내의 정치 세력과 연대의 고리를 형성해서 제도권 안팎에서의 독재운동에 대한 저항을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학생운동과 제야운동의 관계입니다. 학생운동과 제야운동은 70년대까지는 그렇게 긴밀한 연합이나 연대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운동 세력 간에 완전히 또 단절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활동에 영향을 받고 상호 원조하며 민주화 운동의 파급력을 확장시켜 나갔다는 점을 좀 지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운동이나 제야운동이 위축되어졌을 때 서로 그것을 보완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의 지속성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고리 역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제야운동은 부문운동과의 연대를 통해서 박정희 정부의 지배담론을 좀 비판하고 대항 헤게모니를 형성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데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민중과의 연대의 필요성을 자각하고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고요. 이것이 이제 80년 초, 바로 80년이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그 이후에 민주화 투쟁 속에서 민중과 그리고 제야 그리고 정치권의 어떠한 연합 그리고 공동 투쟁이 한국의 민주화를 이루는데 기여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께서는 이제 1970년대 그
민주화 투쟁을 주로 제야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제 제야의 그러한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윤보선 대통령께서는 항상 중심에 서 계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제 1976년 3.1 구국선언은 상당히 70년대의 그 민주화 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1975년 4월에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난 뒤에 사실 민주화 운동 세력이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 3월 1일 민주구국선언은 정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이 참여를 해서 이 사건이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그러한 영향이 70년대 후반에 민주화 운동에 상당한 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976년에 이제 민주구국 선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외국의 학자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서의 모범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1919년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러한 행사에서 미국 센트럴 미시간 대학의 호프 메이 교수가 그 3.1절 독립선언서와 함께 1976년의 민주구국선언을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그것을 미국의 독립선언서처럼 그 노란 종이에 인쇄를 해서 돌리면서 이 1976년의 민주구국선언이 3.1 정신의 비폭력 운동을 개성 발전시킨 것으로 자기는 평가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비폭력 저항 운동의 그러한 국제적인 연대에서 발표를 하는 동영상이 나온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1976년 3.1절 민주구국선언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이라고 그럴까 좀 시간 여유가 있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